한여름 밤, 경상북도 안동시의 작은 마을, 청송리. 땀 냄새와 밤 공기 속에 제스민 향이 뒤섞여 숨막힐 듯 무더웠다. 마을은 자정이 가까워지자 한산해지고 마지막 가게들이 문을 닫으며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희미한 자동차 헤드라이트만이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다. 그날 밤, 18세인 김수진은 얇은 끈으로 묶인 연보라색 꽃무늬 면 원피스를 입고 천천히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맨발은 아니었지만 가느다란 스트랩의 샌들을 신고 있었다. 긴 흑발을 자유롭게 흘러내리게 두었고 손가락으로 자꾸만 어깨에서 미끄러질 듯한 끈을 고쳐 잡았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집을 떠난 뒤 아버지와 둘이 오래된 나무집에서 살았다. 엄마의 존재는 사라진 말처럼 집안에서 거의 입에 오르지 않았다. 남아있는 건 누렇게 변색된 사진 2장뿐. 그녀가 남긴 향수병과 함께 낡은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향수는 소립숲을 연상시키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기로운 냄새였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 불빛이 환히 켜져 있었다. 아버지 김재현은 회색 니트 조끼를 입고 식탁에 앉아 검은 홍차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짧은 검은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그저 보는 게 아니라 쏙쏙들이 훑어보는 듯했다. 늦게까지 걸었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편안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늘 느껴지는 따뜻함과 평온함, 그리고 보호받는 기분을 알고 있었다. 좀 늦었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약간 쉰 듯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수진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답했다. 이 짧은 대화를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 맞은편에 놓인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어깨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더위에 부풀어 오른 입술을 바라보며 자신을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허리와 엉덩이의 곡선, 빛에 비친 쇄골 아래 그림자, 몸에 달라붙은 옷감이 아득하게 성숙한 느낌을 자아냈다. 맨발로 나무 바닥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늘 새벽형 인간인 그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 커피, 그리고 신선한 딜 향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지만 수진은 그의 강인하고 햇볕에 그을린 손을 계속 바라보았다. 빵을 자르려는 그의 손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의 놀랄 뻔했다. 식사 후 수진은 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청송리 인근 작은 호수로 걸어갔다. 들판과 자작나무 숲을 지나 발을 적시기 위해 샌들을 벗었다. 물은 차갑고 상쾌했다. 호숫가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갑자기 몸을 돌렸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소리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흐르는 걸 느꼈다. 저녁 무렵 아버지는 텃밭에서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었다. 낡은 셔츠를 입고 팔을 걷어올린 채 땀방울이 맺힌 팔뚝을 드러냈다. 그는 수진을 보며 평소보다 더 오래 눈을 맞추었다. 호수에 자주 가니? 그곳이 뭔가를 생각나게 하니 수진은 농담을 하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고개를 저었다. 난 조용한 게 좋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그의 입술이 꽉 다물린 걸 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다 포기한 듯 했다. 밤, 수진은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묘한 기운에 잠에서 깼다. 숨을 죽인 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비대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 그녀는 그 일을 언급하지 못한 채 서둘러 도시로 나갔다. 청송리 중심가는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구석의 카페에 들어가서 구기자 레모네이드를 주문했다. 창가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숨었지. 바로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박태민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어른스러운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너한테 무슨 일 있었어? 그가 물었다. 의수진은 머리를 저었다. 거짓말하는 게 더 쉬웠다.
그냥 여름, 더위, 복잡한 생각들에 태미는 살짝 웃으며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베란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가볍게 몸에 감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버지는 수진에게 그녀를 닮았다고 했다. 그 말에 수진은 그저 겉모습뿐만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연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해가 지고 청송리 하늘은 옛 성화처럼 구릿빛으로 물들었다. 거리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느릿느릿 퍼졌다. 수진은 새로 산 검은색 야은 끈 원피스를 입었다. 가슴과 허리를 살짝 감싸면서도 무릎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이었다. 발에는 심플한 베이지색 샌들이었다. 샤워 후 젖은 머리는 한 줄로 따아내렸다. 엄마가 말했다면 이제 진짜 어른 같아 했을 법한 모습이었다. 태민과는 오래된 영화관 근처에서 만났다. 그는 약간 느슨하게 단추를 푼 옅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싼 향수를 뿌렸다. 너한테 잘 어울려?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우리는 강가를 따라 걸었다. 공기는 따뜻하고 무거웠다. 학교, 친구들, 흩어진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미는 계속 수진의 눈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어둠과 가로등빛,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사이로 시선을 피했다.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가 갑자기 물었다. 뭔데? 너, 이 도시, 뭔가 중요한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아. 수진은 멈춰섰다. 바로 자신도 며칠째 느끼던 감정이었다. 마음속 어딘가 가구가 움직이듯 뒤틀리고 있었다.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걸지도 몰라.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깊고 날카로웠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대문까지 배웅했다. 수진은 고마움을 전했고 그는 살짝 몸을 기울여 볼에 가볍게 입맞춤했다. 그 순간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복도에 서 있었다. 늦었구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한 피부의 접촉은 뭔가 이상하고 지나치게 세심한 느낌을 남겼다. 마치 무언가를 느끼려는 듯했다. 괜찮아. 수진이 말했다. 알고 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태민의 향기, 아버지의 시선, 거리의 열기, 엄마의 사진 속 미소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야은 잠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여름밤의 끈적임이 피부 속까지 스며들었다.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이 몸을 일으켜 맨발로 나무 바닥을 밟으며 복도로 나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조용히 걸음을 옮기자 아버지 방불빛이 새어나왔다. 노크하고 잠시 기다리자 그는 부드럽지만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안 자니? 아니, 생각이 많아서. 수진은 창가에 앉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뜨거운 정원 바람을 맞으며 그와 눈을 맞췄다. 긴 침묵 속에서 그는 마침내 말했다. 너, 달라졌구나, 그래?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몸짓도, 시선도, 웃음도 다 달라. 뭔가 마음속에서 조여오는 느낌이 있다. 수진은 자신도 그걸 느끼지만 이름 붙이진 못했다.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겠지? 그녀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무릎에 팔을 올리고 그녀의 손톱에 칠한 연분홍색 매니큐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가끔은 너를 모르는 것 같아.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같아. 그 말이 뜻밖의 가슴을 찔렀다. 너는 어때? 수진이 물었다. 난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는 일어나 그녀의 이마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살며시 치웠다. 그의 손가락은 조금 머물렀다. 그 움직임은 아버지답게 다가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다. 거의 좋은 밤 되길. 그가 말했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손길이 피부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가슴은 뜨겁고 불안했다. 다음 날 그녀는 가벼운 어지러움에 잠에서 깼다. 밤사이 무언가가 몸속에서 흘러간 듯했다. 몸의 조직이 팽팽한 현악기 줄처럼 긴장되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술과 어깨, 쇄골을 만졌다. 자신이
이튿날 청송리의 아침은 흐리고 무거운 구름이 마을 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바람은 차갑고 거칠게 불었으며 나무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낯선 속삭임을 흩날렸다. 김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낮게 묶은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회색빛이 도는 긴 소매 원피스는 몸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며 그녀의 곡선을 은근하게 드러냈다. 옷감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수진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관능이 서려 있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아버지 김재현은 여느 때처럼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수진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그 시선은 동시에 어딘가 아득한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잘 잤니?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그럭저럭. 수진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몸을 훑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긴장했다.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인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수진은 그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나무 책장 사이를 걷자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1990년대 실종 여성에 관한 스크랩북을 뒤지던 중 엄마와 같은 이름이 적힌 낡은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 제목은 안나, 남편 집을 떠나다였다. 내용은 모호했지만 자발적인 이별을 암시하는 듯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지하실에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와 시멘트 냄새가 밀려왔다. 낯선 방 안에는 아버지의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엄마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낡은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다 보관한 거야? 수진이 물었다. 아버지는 피곤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잊으려 했지만 내가 기억이야.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치자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수진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한 남자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비쳤다. 왜 숨긴 거야? 나를 두려워했어.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아버지는 수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는 걸 느꼈다. 그의 손길은 두려움과 욕망, 절제의 혼합이었다. 그가 손을 거두었지만 그 움직임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밤, 꿈속에서 엄마는 호숫가에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과 몸에 달라붙은 옷도 그녀는 속삭였다. 넌 경계에 서 있어. 내가 누구인지 결정해. 유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베란다에 나가자 아버지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돌아서서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선 안 됐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넌 완전히 변했어.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갔다. 두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오직 뜨거움과 이상한 조용한 연대로 함께 있었다. 그날 아침 흐린 하늘 아래 무거운 구름이 청송리 위를 달렸다. 마을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새들도 울지 않았다. 수진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낮게 묶었다. 회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는데 몸에 밀착되어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차분하면서도 이상하게 흥분되는 모습이었다. 부엌에 내려가자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다. 그는 차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다. 손가락이 잠깐 닿자 수지는 무언가가 깨졌음을 느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의 존재가 더욱 날카롭게 다가왔다. 얘기하고 싶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엄마에 대해,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에 대해.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얇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눈물처럼 흘렀다.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다. 수지는 오래된 스웨터를 감았다. 아버지는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았다. 난 이 모든 게 지나가리라 생각했어. 단순한 그리움, 습관, 외로움일 뿐이라 믿었지. 하지만 내 안엔 엄마가 살아있어. 그녀의 얼굴만이 아니야. 내 안에 그녀가 있어. 수지는 몸을 떨며 말했다. 그랬어. 항상 느꼈어. 낯선 영혼이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다버지는 눈을 감았다.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는 이걸 견디지 못했어? 선택했지? 그건 그녀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은 아니야.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두려워. 그가 말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질까 봐.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피부가 떨렸다. 둘은 비가 멈출 때까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수지는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 위에 엄마의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얼굴에 대고 향기를 맡았다. 희미했지만 살아있는 듯 했다. 엄마가 아직도 가까이 있는 듯 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문가에 서 있었다. 망설이며 조용히 물었다. 들어가도 될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들어와 문을 닫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그는 곁에 앉아 손을 내 손 위에 포겠다. 우린 경계에 서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알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둠 속에서 이마를 맞대고 앉았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를 감쌌다. 그가 떠난 후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스카프는 가슴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경계를 허물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생각했다. 다음 날 태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가 호숫가에 있었어. 난 맨발에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안 했지? 심장은 소용돌이쳤어.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어. 내가 다가가자 눈을 들더니 말했다. 너 아닌 것 같아. 무슨 일 있었니? 응, 난 대답했어. 그들은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모든 걸 완전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전했다. 태민은 침묵했다가 일어섰다. 떠나라. 늦기 전에. 넌 내 자신을 삼키는 무언가가 되기 전에. 그는 돌아섰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가슴이 조여왔다. 거실에서 아버지를 찾았다. 그는 공허함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린 더 이상 안 돼. 그녀가 말했다. 동의해. 그가 답했다. 돌아서려 할 때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접촉에는 작별 인사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과 아버지는 동시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구지? 수진이 속삭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둠이 깊게 깔린 청송리의 밤. 김수진과 아버지 김재현은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긴장한 채 숨을 죽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발걸음이 섞여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다가오는 듯했다. 수진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가슴을 두드렸고 아버지의 눈은 창밖 어둠 속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누구지? 수진이 속삭였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 대신 손짓으로 조용히 있으라 했다. 순간 현관문 아래 작은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할 때 문 손잡이가 살짝 흔들리며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고 이내 낯선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저는 박태민입니다. 수진이 너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수진은 놀라움에 숨이 멎는 듯 했다. 태민이 다시 나타나다니, 더욱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버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문을 천천히 열었다. 태민이 들어서자 어두운 거리에서 본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불안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지?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수진, 너와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엄마, 그러니까 김수진 어머니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난 오래전부터 알아왔어요. 수진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말은 마치 금단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진실이 뭔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이건 엄마가 남긴 편지들과 몇 가지 문서예요. 그녀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나온 편지를 펼치자 빛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떠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이 마을에는 감추어진 어둠이 있다.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아버지와 태민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 우리는 함께라면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이 마을에 숨겨진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를 위협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죠. 수지는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느껴온 불안과 의문들이 이제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민이 웃으며 말했다. 일단은 잠시 쉬자. 내일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일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었다. 마치 마을 자체가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수지는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을 다잡았다. 엄마가 말한 그 어둠이 우리 가족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태민이 미소를 띠며 답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밝혀야 할 이야기야.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젠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마을의 평화는 오래전에 깨졌어. 그리고 그 그림자가 다시 들이우기 시작한 거지. 창밖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먼 과거에서부터 전해진 경고 같았다. 수지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꼭 쥐었다. 나는 결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마주할 거야. 그 순간 집 밖에서 낮게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멈추지 않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태민이 경계했다. 수지는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가 남긴 이 비밀,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미스터리와 위험한 진실은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작은 마을 청송리에서 평범했던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에 휘날린 엄마의 스카프가 바닥에 살짝 떨어졌다. 계속 어둠이 한층 더 짙어진 청송리의 새벽. 김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더욱 깊은 침묵으로 감쌌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엄마가 남긴 편지와 문서가 쥐어져 있었다. 낡은 종이의 촉감과 오래된 글씨가 마치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다. 엄마가 남긴 이 메시지는 우리 가족만의 비밀이 아니야. 태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마을, 그 어둠, 그리고 그녀가 떠난 이유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수지는 조심스레 편지를 접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이미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전날 밤보다 더 깊어진 주름과 함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너무 많아요. 수진이 말했다. 엄마가 떠난 이유, 이 마을에 숨겨진 어둠. 모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내가 알게 된 것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게 있어? 엄마가 떠난 것도,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도 그 일부일 뿐이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먼저 과거를 마주해야 해. 엄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진실을 하나씩 풀어야 한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릴 노리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 그 순간 집 밖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과 아버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또 누군가 온 건가요? 수진이 속삭였다. 아버지는 문 쪽으로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야 해. 누가 올지 모른다. 문짝이 천천히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얼굴을 내밀었다. 바로 마을의 오래된 이장 박상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무거운 표정이 씌어 있었다. 김재현 씨, 김수진 씨, 박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지고 있어. 이 마을의 과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오. 수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몇십 년 전, 이 마을엔 비밀 결사단이 있었소. 그들은 마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무서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지. 내 엄마도 우연히 그 비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게 그녀를 떠나게 만든 원인이었소. 아버지는 얼굴을 굳혔다. 그 결사단이 아직도 이 마을에 존재한다는 거요. 박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외부로부터 진실을 숨기고 있소. 내 엄마가 남긴 편지와 문서가 바로 그들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 테지.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가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말인가요? 박 이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하지만 이미 내 선택은 그 길에 들어서 있소. 그때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남긴 비밀, 이 마을의 어둠.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요.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험하고 위험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돌아설 수 없었다. 바깥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는 눈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들의 운명을 더욱 깊은 미궁으로 이끌고 있었다. 계속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청송리의 아침. 김수진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 밖으로 나섰다. 빗방울이 간간히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손에 쥔 엄마의 편지와 낡은 문서들은 그녀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마치 엄마가 그녀를 이끌고 있는 듯했다. 길가에 늘어선 자작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어제 발견한 신문 스크랩북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오래된 책장 사이에서 먼지가 흩날렸고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엄마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헤맸다. 엄마가 이 마을에서 겪은 일들. 모두 진짜였구나. 수지는 중얼거렸다. 그때 도서관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어. 이 마을의 비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수진이 대답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도울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낡은 편지, 그리고 주민들의 속삭임까지. 마치 미로처럼 얽힌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 외곽에 폐쇄된 옛 창고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여기서 뭔가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수진이 말했다. 태민은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열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래된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때 바닥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걸 봐. 태민이 상자를 열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사진과 문서,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엄마가 남긴 글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마을의 평화는 거짓이다.
숨겨진 어둠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고 있다. 나는 그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 떠난다. 수진아, 너도 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일기장을 끌어안았다. 엄마는 정말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 태민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도 그 싸움을 이어가야 해.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숨자. 태민이 속삭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몸을 숨겼고 낯선 이의 그림자가 창고 문 앞을 서성였다. 그 그림자는 오래전부터 마을을 감싸던 비밀 결사단의 일원임이 분명했다. 수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두려움과 결의 사이에서 몸을 떨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멈추지 못한 그 싸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진실과 위험은 더 깊고 어두웠다. 하지만 수지는 단호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고 밖 낯선 그림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수진과 태민은 서로를 굳게 잡으며 앞으로 닥칠 미지의 운명을 맞이했다. 계속